예, 변호사님, 저희가 뭐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폭력인지 일단 뭐 개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법률에서는 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냥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요. 성폭행은 형사처벌이 되는 강간, 유사강간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은 간음 이외의 성적 추행 행위 등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 이 또한 형사처벌이 됩니다. 성희롱은 성희롱 강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직장 내의 성희롱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보다는 기업 내의 징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의 진정으로 접수하여 구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성폭력 하면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어? 밤늦게 누가 돌아다니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거든요. 이런 잘못된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폭력 발생의 실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냐?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성폭력 당한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남자의 성적 욕망은 표출돼야 된다. 여성은 남성의 말을 잘 듣고 좀 수동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남성은 여자 마다하지 않는다. 남성은 여성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이게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예. 이런 말은 사실 모두 어떤 잘못된 성인식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문화,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대부분 성폭력의 원인은 이런 성차별적인 성별 고정관념,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성윤리를 갖고 있는 잘못된 성인식과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 교회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해자가 부럽다. 여성 성도들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도 있고 내가 당신이었다면 이렇게 고소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참고인한테 참고인이 더 예쁜데 목사가 왜 안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랑 성적 취향이 다른가 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은 결국 대기 발령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도 많은 남성들이 앞서 말한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성인식을 하는 경찰관 때문에 피해 여성은 또다시 2차적인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피해자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된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인 성인식,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또 다른 성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성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최근에 성폭력에 관한 법과 또 제도가 좀 더 엄격하게 좀 바뀌어가고 있죠. 네,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는 좀 엄격하게 바뀌고 또 적용되기도 하지만 또 가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관리를 받고 성범죄자 약물치료, 저희가 화학적 거세라고 하죠. 그거를 받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서 인터넷과 우편, 읍면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성범죄, 경미한 강제추행이라 할지라도 그 처벌이 엄격하게 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단 한 번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반면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등으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와 더불어 사회복귀 등도 지원하고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도 합니다.